당대표 선거도 최고위원 선거도 치러지지만 당대표 선거도 사실 김두관 지금 전 의원께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뭐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보세요? 조금 전에 어느 기사를 네, 봐서는 거의 확정된 것처럼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바로는 거의 마음을 굳히셨다 하는 말씀도 들어서 아직 뭐 공식 저거는 못 들었습니다만 나오시는 거 아닌가 뭐 지금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나오시는 것이 민주당 전체 전당대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 의원님? 이제 정치인의 자기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나오는 게 좋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영역은 아니라고 아니다. 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강력한, 가장 사실상 유력한 그렇죠. 대통령 후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시점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강화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체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화력을 윤석열 정권에 집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의 기조를 우리가 갖고 간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 판단 이 부분은 다 우리가 각자 정치적인 어떤 각자의 판단과 또 지혜를 가지고 해나갈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 이제 다시 도전을 하시면서 기자회견에 아마도 이제 이건 뭐 추측성 기자이긴 합니다만 대권 관련된 대선 플랜 예를 들면 뭐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정권을 잡았을 때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까지도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김 의원님 혹시 뭐 들으신 거나 아니면 예측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이제 연임 도전을 하게 된다면 이제 뭐 거의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출마 메시지에 아마 가장 담고 싶어 할 내용은 너무 상황이 어렵지만 국가적으로 위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야 한다. 근데 그 꿈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꿈이 어찌 보면 마치 비유한다면 IMF라는 어려운 시기를 DJ가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또 극복해서 어찌 보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도약하는 데 기초가 되는 평화, 뭐 문화, IT 이런 기초들을 닦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새로운 꿈으로 반전시켜내고 도약시켜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꿈의 메시지 민생, 경제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치환시켜내는 그런 메시지를 가장 담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비전과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에 또는 뭐 심지어는 뭐 보수 진영이나 대통령실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소위 얘기하던데 물론 민주당 검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법 리스크 4개의 재판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단히 궁금한데 지금 개판은 계속 진행되고 아마 연임을 하겠다고 이제 공식 발표하게 되면 엄청나게 또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방탄이다 이런 공격을 해야 될 텐데 그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공격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지금까지 이미 그 어마어마한 인력을 투입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서도 처음에 제기했던 여러 사안들로부터 다 본질로부터 빗나가는 것으로 다가서 어떻게든 그냥 걸고 보자라는 식으로 된 과정 자체가 이 사안을 시작했던 것이 정치적 의도였다라는 본질이 이미 드러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시작된 화살은 결국 관역을 맞추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컨대 대표 선거 전까지는 특별히 뭐 선고가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대선 전에 이제 재판부에서 만약에 어떤 선고를 할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아니면 전체 여론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저는 뭐 어떻게 없다고 보십니까? 보고요. 예. 그에 앞서서 현재까지 각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예. 대해서는 당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건의 별건 뭐 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는 전혀 채택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쌍방울이나 아니면 김성태 전 회장의 말만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를 다시 기소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있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검찰이. 국민들께서 이제는 이게 참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놀랍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을 거의 이제는 준법조인 수준이 될 그렇죠. 정도로 네, 이해하시는 네. 국민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안들을 쭉 이렇게 보고 네, 계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한 번도 1위에서 바뀌지 않고 그런 어떤 법적 소위 얘기하는 그 상대들이 이야기하는 법적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반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네, 어제 네. 이제 법사위로 넘겨서 법사위에서 논의를 네. 하게 됐는데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어제 검찰총장의 그 30분 정도 되는 인터뷰를 쭉 들으면서 이게 검사의 말인가 정치인의 말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났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검찰총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그 사실은 이미 그 대통령에 의해서 한번 힘이 빠진 검찰총장 아닙니까? 사실은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제대로 국민적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오지 못해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어떤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가 네.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가지고 정당하게 네. 그것들을 행사하고 더구나 그에 대해서 어제는 네. 바로 의결을 한 것도 아니고 법사위 넘겨서 네.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맞습니다. 들을 기회가 있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검찰이 기소를 하고 또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또는 위중교사를 했다라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은 아무리 잘못되고 억울하고 또는 부당한 일이 있어도 예. 그걸 다 해서 예. 그 중에 예를 들어 1000개의 칼을 또는 1000개의 어떤 자기들이 이 총알을 난사한 이후에 하나만 걸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냥 잘못이 없다라고 덮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모든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반 국민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로 다 덮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제는 사실은 국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어온 것인데 이것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도를 지키면서 네. 그러나 주어진 어떤 헌법과 법률이 정해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짚어나가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뭐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이 계속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등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법부를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민주당이 뭐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수사는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요.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발언이었는데